EDEF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개발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채용 연계를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발표 진행 순서로는 프로젝트 개요, DB 모델링 및 프로세스, 프로젝트 시연 이후에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들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파트에서는 현재 비슷한 타사 시스템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타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본 프로젝트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이후에 간략한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시스템 아키텍처, 프로세스 플로우 차트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연은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 파트입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된 모티브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저희 프로젝트에서 보완된 사항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본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된 타사 시스템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중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는 잡코리아와 사람이 잡플래닛이 있습니다. 잡코리아와 사람이는 비슷한 포맷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세 가지 회사의 시스템 모두 이력서 혹은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세 가지 회사의 시스템 모두 이력서 혹은 포트폴리오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합격 자소서 및 스펙 등의 정보도 부족하지만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본인이 원하는 기업의 합격 정보가 얻고 싶고 현재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실제 예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원서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합격 자소서를 조회하게 되면 2, 3년 전의 자료가 최신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잡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니즈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고 타사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실질적인 기업 리뷰가 잡플래닛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실상을 놓고 봐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많은 회사의 정보가 편리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자, 현직자와 생생한 리뷰는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잡플래닛의 상위 랭크 반열에 있게 된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문제점으로 선정하고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 니즈를 만족하며 타사 시스템의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포트폴리오 관리 및 공유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구인 구직자가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구인 구직 활동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포트폴리오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포트폴리오는 공유됩니다. 추가적으로 일정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한 플랫폼에서 안에서 구인 구직 활동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도록 프로젝트를 구현했습니다. 특히 구직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기술 스펙에 맞는 채용 공고를 찾아서 해당 구인자에게 다이렉트로 연락 및 공고 지원이 가능하며 구인자 입장에서는 인재 채용을 위한 본인의 회사에 필요한 기술 및 경력들로 필터링하여 구직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큰 기능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크게 6가지 범주로 본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을 구분했습니다. 먼저 편리한 사용 측면에서 트렌드에 맞게 소셜 로그인과 고객센터, Q&A, 대면의 유저 신고 등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부분에서 사용자 간 쪽지 기능과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리 부분에서는 투두리스트와 사용자 일정 CIUD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핵심 기능들인 채용 공고, 포트폴리오 인재 및 채용 추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채용 공고는 노출 페이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고 마감일과 가로 지원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련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와 관리 및 공유, 포트폴리오 PDF 뷰어와 좋아요, 랭킹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인재 및 채용 추천 관련해서는 이전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업, 구직자 입장에서 맞게끔 원하는 정보를 필터링하여 구인 구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 시연은 뒤에 영상 시연에 있지만 주요 핵심 기능 페이지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에서는
기업의 결제를 통한 프리미엄권을 구매할 경우 보시는 것 같이 상위 카테고리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사용자가 등록한 기술에 맞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됩니다. 공개 및 비공개 여부에 따라서 노출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페이지에서 PDF 뷰어를 통해 사용자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누른 좋아요 버튼에 따라서 랭킹 여부가 결정되며 타인의 포트폴리오를 조회한 사람은 본인의 마이 페이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 측정 페이지에서는 기업 사용자들은 구인자들의 경력, 지역, 학력, 기술에 맞게 필터링하여 인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페이지는 아니지만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한 경우 채용 추천 정보 탭에서 본인의 기술 스택, 관심 지역 등에 맞게 채용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종류 소셜 로그인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결제 관리, 배너 관리, 고객센터 운영, 페이지 로그 조회 등의 기능을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간 편리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제공하며 모든 게시판 및 시스템 기능이 마찬가지지만 파일 첨부 및 다운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잊지 않은 쪽지가 있다면 위와 같이 알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관리에서는 풀캘린더 API를 이용하여 일정 관리 및 투두 리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알림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DB 모델링 시스템 아키텍처 프로세스 플로우 차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은 앞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총 45개의 테이블로 사용했으며 필요에 맞게 테이블 정교화와 역정교화를 거쳐서 향후 유지 보수 및 확장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디테일한 페이지 설명입니다. 테이블 설명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과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테이블은 일반 회원을 위한 테이블이고 그 외에 나머지 일반 회원을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 테이블 및 관리자 페이지를 위한 테이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사용자 요청이 들어오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해당 요청을 처리합니다. 디스패처 서블릿은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사용자 요청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습니다. 이후 해당 컨트롤러가 실행되며 컨트롤러는 요청에 맞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비스 객체를 호출합니다. 서비스 객체는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필요한 경우는 개요로 호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작업 CRUD 등을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로직을 처리 후 컨트롤러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이 컨트롤러는 필요한 정보를 모델에 담아서 뷰 네임과 함께 전달하며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부터 받은 뷰 네임과 뷰 리저버를 통해 안전한 경로를 추출합니다. 이후 해당 뷰를 찾고 구성한 화면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모델에서 추출해 사용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전 형태의 뷰가 완성되고 사용자에게 응답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피터와 인터셉터 등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인터셉터 필터 AOP입니다. 필터 인터셉터 AOP 기술은 비즈니스 로직에서부터 공통 로직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필터는 말 그대로 요청과 응답을 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필터는 관리자 로그인 검사 및 URL 처리에 사용됐으며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모든 경로에서 관리자가 로그인되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관리자가 로그인되어 있으면 인덱스 페이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셉터는 요청에 대한 작업 전후를 가로채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관리자 페이지 경우 리퀘스트 핸들러가 사용되기 전에
프리핸들을 사용해서 세션 만료 시간을 초기화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메인 앱 페이지와 어드민 페이지 모두 로깅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스트 핸들에서 로깅 작업을 수행합니다. 본 프로세스는 에어피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REST API 소수열 로그인 및 결제 플로우 차트입니다. 소수열 로그인 및 결제는 REST API를 사용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API를 호출하면 API 호출 URL로 리다이렉트 되어 API 서버로 요청합니다. API 서버는 요청을 허락한 후 리다이렉트 URI와 코드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포트폴리 서버 단으로 보내면 포트폴리 서버에서 API 서버에 액세스 토큰을 요청합니다. API 서버에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아 이를 통해 API 서버에서 다시 인증 과정을 거치면 API 서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바 메일 플로우 차트입니다. 서버 내에서 메일의 전송과 수신이 다르기 위해서는 자바 메일 API가 필요합니다. 자바 메일 API는 API뿐만 아니라 API가 다루는 여러 프로토콜을 다루기 위한 중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SPI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SMTP, POP, IAMP 중 적절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메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쪽지 일정 알림 등의 스프링 웹소켓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스프링을 이용하여 웹소켓 핸들러에 를 등록하고 사용자는 요청 헤더의 업데이트 속성을 추가하여 서버로 전송하면 그 후 HTTP 프로토콜에서 웹소켓 프로토콜로 전환하는 웹소켓 핸드쉐이크를 요청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헤더에 대한 응답으로 서버로부터 프로토콜을 변경할 것임을 알리는 201 상태 코드를 전송합니다. 웹소켓 객체의 WS URI를 주입하여 연결을 요청하면 커넥션이 맺어지고 웹소켓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웹소켓 연결이 수립되고 웹소켓이 연결되면 호출되는 온오픈 함수로 사용자의 번호를 보내고 온 메시지 함수를 통해서 서버에서 처리한 알림 개수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그 후 웹소켓 연결을 종료하면서 온 클로즈 핸들러와 클로즈 함수를 호출하고 통신 연결을 끊습니다. 본 프로젝트 시연은 영상으로 비춰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전체 회원수, 진행 중인 공고, 포트폴리오 총 조회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 창에서는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비밀번호 중독 체크를 통해서 이체한지 등의 유효성 검사 기능을 넣었고,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비밀번호 입력했을 때 틀린 비밀번호가 입력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경고 문자를 출력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올바른 그 비밀번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바른 그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요청을 하는 사용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하기를 할 수 있고,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되면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를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다양한 계정으로 가능합니다. 네이버 로그인, 깃허브 로그인, 구글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등이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해당 로그인은 간략하게 편집되어서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로그인입니다. 구글 로그인에서는 구글 계정을 선택해가지고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네이버 로그인입니다. 기존 세션에 로그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깃허브 로그인입니다. 깃허브 로그인 또한 깃허브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페이지가 배너 기능입니다. 유료기업 회원에 대해서 배너 기능을 제공하여 구직자가 더 많은 조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쪽지입니다. 쪽지를 통해서 사용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새로운 쪽지에 대해서는 뉴라는 텍스트가 문구가 붙으며 이를 클릭하여 쪽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답장하기를 통해서 내게 온 쪽지에 대한 답장이 가능합니다. 답장하기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쪽지 클릭하고 답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에게 쪽지가 전송이 됩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주소, 프로필 등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직과 구직 중을 버튼 하나로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 수정하기를 통해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 기능에서는 프로필을 업데이트하여 기업 회원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필에서는 보유기술, 학력정보, 관심 분야, 관심 지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술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차후 포트폴리오를 등록할 때 선택한 보유기술을 적용하였다는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등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학교와 학력정보,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게 됩니다. 학교 정보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만으로도 유추해서 해당 조건에 맞는 검색 키워드를 해서 자동 완성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자격증을 입력하고 취득일을 입력하면 정보가 수정이 되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유기술입니다. 보유기술에서 기술 분야와 기술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필터에 태그가 쌓이게 됩니다. 해당 태그를 통해서 나중에 추천 채용 정보를 받을 수 있고 해당 태그는 클릭함으로써 필터에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분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야를 클릭하게 되면 필터에 태그가 쌓이게 되고 해당 분야로 나중에 추천 채용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은 만약에 강원도를 눌렀을 경우에는 강원도에 해당되는 시군이 나오고 광주를 클릭했을 경우에는 광주에 해당되는 시군이 나와서 해당 태그를 클릭하면 전과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태그가 쌓여서 나중에 추천 채용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통해서 기능 업데이트. 다음 캘린더 기능입니다. 우선 캘린더에서 투두리스트를 통해 미래 해야 할 일을 마음껏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을 등록할 때 목록이 뜨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기 전에 빠르게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추가에서는 기간을 등록하고 라벨 색깔을 지정해가지고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을 추가하였습니다. 구분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 하나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일정은 수정 또한 가능하고 투두리스트에서 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방 회원은 포트폴리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제목 등을 등록하고 앞서 등록했던 보유 기술을 증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나서 포트폴리오가 어떤 기술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를 등록하고 썸네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등록하고 등록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리스트에서 나의 포트폴리오 썸네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이동해가지고 썸네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용은 수시로 수정하거나 공개, 비공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를 통해서 등록하게 되면 해당
포트폴리오가 수정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첨부 파일에는 PDF 리더 기능이 있습니다. PDF를 첨부한 경우 이를 다운받지 않고도 별도 브라우저 창을 통해서 PDF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찜한 북마크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채용 정보 페이지에서는 채용 정보 리스트를 확인 가능합니다. 리스트에서는 해당 채용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채용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채용 정보 제목, 내용, 그리고 주소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카카오 API를 통해서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날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채용 정보 페이지입니다. 앞서 프로필에서 설정한 관심 분야, 관심 지역을 통해서 채용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심 분야와 관심 지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해당 앞서 등록한 조건으로 검색된 채용 정보입니다. 해당 페이지 또한 게시글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므로 더보기 기능을 구현해가지고 UI의 복잡도를 줄였습니다. 다음은 랭킹 페이지입니다. 랭킹은 기술 분야, 세부 기술명을 통해 분류하고 좋아요, 조회수 순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 기준을 파악하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또한 AJS로 보인해서 비동기로 좋아요와 추천순을 페이지 이동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페이지에서는 일반 회원은 조회만 가능합니다. FAQ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관리자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Q&A에서는 공개된 질문 또는 내가 올린 비공개된 질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답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비공개된 질문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회원 탈퇴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내 정보 수정하기를 접속해가지고 회원 탈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모든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탈퇴 안내에 모두 동의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서 탈퇴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탈퇴 안내에 모두 동의해달라는 에러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탈퇴가 이루어진 화면입니다. 다음은 기업 회원 관점입니다. 회원가입 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올바른 사업자 등록번호인지 확인합니다. 유효한 사업자 등록번호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정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직책, 아이디,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또한 유효성 코드를 적용해서 틀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빨간색, 올바른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출력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채용 정보 관리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자신이 올린 공고를 확인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등록할 때에는 기업이 원하는 조건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지원 자격에서 기술, 분야 등을 등록하고 학력 및 전공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근무 조건을 등록하고 직무를 적고 기업 정보에서 연락처와 공고 기간을 입력하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한 채용 공고는 클릭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삭제가 된 화면입니다. 다음은 결제 상품 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결제 상품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공고에 배너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하기 통해서 결제하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입력하신 메일 주소로 결제 완료 메일이 발송됩니다. 결제 API를 통해서 결제를 구현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연할 때 QR코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은 상단 부분에 연락창으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문구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결제 내역, 구매 내역 페이지에서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 추천 페이지입니다. 해당 인재 추천 정보 페이지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면은 해당 조건에 맞는 사용자를 검색하여 리스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분류를 선택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필터에 태그가 쌓이게 되고 해당 태그에 맞는 채용 인재 추천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필터에서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태그를 삭제할 수 있고 이 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은 전부 비정비로 처리되어 가지고 페이지 이동 없이 전부 처리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회원 정보, 결제 상품, 고객의 불편 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션이 완료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회원 관리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가입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검색 조건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보기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페이지를 불러오지 않고 원하는 만큼 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가입일이나 아니면 게시글 출력 개수 등을 설정해서 리스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친구 처리 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용자 간의 에러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를 클릭하게 되면 제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 유형 등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품명, 어떤 유저가 신청했는지, 가격, 상세 내역, 결제, 적용일 등에 대해서 한 번에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너 관리입니다. 배너에 등록할 이미지와 링크 URL 등을 정할 수 있고 기업명, 제목, 배너 이미지, 링크 URL, 기간 등을 통해서 선택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배너는 추후에 수정을 통해서 공개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페이지입니다. 공지사항에 대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한 해당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앞서 선택한 등록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서 등록하면은 앞서 등록한 카테고리에 대한 공지사항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삭제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수정, 삭제 가능하도록 조연하였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Q&A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Q&A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Q&A를 등록한 사용자의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내용을 짚고 답변하기를 하면은 해당 사용자의 메일, 등록된 메일로 해당 메일이 답변이 가게 되고 해당 답변에서 메일에서 답변을 확인 가능합니다. FAQ 또한 등록, 수정, 조회, 삭제가 가능하도록 조연하였습니다. 문의사항과 답변을 적고 게시글 공개 여부로 해서 등록하게 되면 FAQ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페이지입니다. 로그 페이지에서는 회원의 URL 요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IP에서 어떤 유저가 어떤 시간에 어떤 요청을 보내는지 로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 또한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보기 기능을 구현해서 한 번에 많은 로그를 불러와서 페이지의 난잡도를 늘리기보다는 한 번에 많은 양을 가져오지 않고 적은 양을 통해서 AJAX를 사용한 더보기 기능을 구현해서 편리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사용 기술 소개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IDE 및 에디터는 Eclipse, VS 코드, 타이포라 등의 에디터를 사용했으며 UI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 카카오 오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위한 EXEID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형상관리 툴로는 깃과 깃허브를 사용했으며 사용한 외부 API는 자바 메일, 카카오 맵, 각종 소셜 로그인에 필요한 API를 사용했습니다. 백엔드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바 스프링, 마리아DB, 아파치 톰캣 등을 사용했습니다. 프론트 파트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했으며 뷰와 컨트롤러 간 데이터 전달은 최대한 레스트풀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JSON을 사용했습니다.